주시겠습니다. 대구서울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. 저는 이제 한수원 사장님 또 이 두 분 차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1차관님께는 조금 전에 우리 박안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R&D 예산 입법 부당하게 그 유용 또 편취 뭐 횡령한 이런 R&D 예산에 대한 그 환수 결정 시 환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테고요. 조 차관님에게는 그 전력 예비율이 떨어질 때 기업 절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보조하는 전력 수요 관리 보조금이 있죠. 그게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한수원 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지난 7월 임시회 때 우리가 긴급 현안 질의로 그 한수원의 그 납품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질의를 드리고 특별한 대책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 곧이어 이제 신월성 1호기의 그 고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한수원을 우려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국민들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그 고장 내지는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한수원의 태도에 상당한 그 온도차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. 지금 신월성 1호기는 상업 발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금 고장이 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금년 들어서 2월 2일 날 보니까 급수 밸브 고장, 3월 27일 날 냉각체 펌프 이상, 6월 17일 날 계전기 부품 고장, 이번에 제어봉, 제어계 고장 이렇게 4차례 고장이 났습니다. 지난 7월 임시회 때 그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장 내지는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소속 의원들이 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수원 관계자 누군가는 좀 국회에 오셔가지고 좀 경위 설명과 조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또 긴급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아서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각별하게 좀 내부 직원들 트레이닝 시키시고 주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난 7월 임시회 때 우리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감액 조치 제가 주문을 좀 드렸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? 예, 지금 거의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서 거의 이제 해임 조치를 거의 다 할 겁니다. 하는데 보니까 대개 맥시멈 약 33% 정도의 퇴직금이 감액이 됩니다. 그 이상으로 감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에 네, 알겠습니다. 한계가 있어서 30% 정도는 감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윤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안주 의원님께서 그 R&D 예산의 그 입법 부당한 유용, 편취, 횡령 등에 대해서 환수 결정을 내렸을 때 지난 2009년도 결산 때나 2010년도 국정감사 때 환수율을 높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좀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5년간 한 400여 건에 대해 가지고 한 780억 정도 환수 결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최절반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환수가 된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좀 환수율이 떨어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최근에 가장 크게 그 환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전자부품연구원의 이미징 센서 부분이 한 100억이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환수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환수율을 낮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관련해서 저희도 이 환수금의 그 수납률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. 우선은 그 상기평의 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요. 또 인력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환수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연단에 걸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환수 결정을 하고 수납 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종료를 10개월 걸리던 부분을 5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빨리빨리 지금 환수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채권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과거에는 그 부도 폐업인 경우에는 환수금을 못 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그 채권 확보 기간을 연장하고 있고요. 특별히 이제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R&D 자금의 유용, 횡령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연구비 유용 횡령금에 대해서는 5배 이내의 그런 과징금을 하는 제재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고요. 특히 그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그 연구 자금의 그 R&D 자금의 그 집행을 볼 수 있도록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
RCMS 제도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확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R&D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 부분에서 기업들 측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7월 20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R&D의 성과가 기업들에게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등에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또 R&D 예산을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연구원들에 대한 우리 한수원과 마찬가지로 이 퇴직금 감액 조치라든지 등등의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조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전력수요관리 보조금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2009년도 한 해에 지급된 보조금보다 2012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보조금이 무려 8배, 한 2,400억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이게 전기 요금 자체가 이 산업체에는 조금 일반 그 가정전기나 이런 데보다 좀 싸게 책정이 되어 있죠. 네. 지금 이렇게 그 보조금이 급증하는 추세라면은 이 전력 예비율이 떨어질 때 기업 절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어느 정도 다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기업들에게 또 조금 더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면서 또 이렇게 절제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? 좀 이중적인 혜택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? 예, 우선 금년에 좀 많았던 거는 특히 5월 달에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면 상반기에 많은 중에서 절반가량이 5월에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5월에 무더위가 많이 오면서 그랬던 점을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기업체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것이 피해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과 관계는 딱 직접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저희들이 단가 인하는 한번 했습니다. 사실 지난번에 한 6월 달에 1,020원을 716원으로 낮췄거든요. 좀 더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우리 그 특허청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 서면 질의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참 모범적입니다. 김상무 의원님. 시간 주시고. 그 다음에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